서울의 이 뜨거운 분위기가 예, 예. 경기도를 넘어 지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지방은 안 갈 거고요. 철저히 수도권이군요. 철저하게 수도권 쪽에 갈 거예요. 철저히 수도권이군요, 진짜. 예, 예. 그래서 저도 지방의 분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지방 집을 팔고 서울을 사시고 지방에 전세 살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아니 저도 이제 고향이 이제 지방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별로 기분은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상황 자체가 일단 인구가 줄잖아요. 산업은 없고 인구는 줄고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줄겠죠. 그리고 그 준원 인구의 대부분이 20, 30대예요. 그러니까 대학부터 시작해서 한 반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오고요. 안 간 반도 나머지 반은 서울에 취직을 해요. 그런 상황인데 20, 30대가 다 떠나고 나머지 이제 60, 70대만 남아 있으면 거기 아무리 이제 부자가 많다고 해도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 쪽은 이게 제가 소득하고 자산을 항상 다르게 이야기하는데요. 자산이 많아요. 소득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오래된 도시들 같은 경우는 울산 같은 데가 오히려 소득이 많거든요. 네. 뭐 근로자들이 1억 이렇게 받는 사람이 많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억을 받아가지고 얼마 저축할 수 있을까요? 저축 많이 못해요. 1억 받아도 떼는 거 다 떼고 이러면 6, 7천 겨우 받을 거 애들 키우고 이러면 얼마 저축하는 못해요. 근데 예전에 이게 벌어놓고 깔고 앉아있는 자산이 많은 분들은 진짜 자산가들이거든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대구나 부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요. 대구에도 보면 아주 고급 주상복합들이 잘 되고요. 부산 또 해운대 가보면 30억짜리 막 이런 주상복합들이 바다 보이는 데가 있어요. 마린시티. 예, 마린시티입니다. 거기를 우동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를 서울 사람들이 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90% 이상이 다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예, 예. 가보면 싱가포르 같아요. 끝내줍니다. 그런데 집값이 정말 쌉니다. 서울에 50억짜리 집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 50평이 한 30억 정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싼데 어쨌든 그 집값을 유지하는 사람들 부산의 자산가들이에요. 부산은 소득이 많아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울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30평에 가장 높은 가격이 12억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구는 17억, 18억, 부산도 18억 막 이렇게 넘었거든요. 이렇게 자산과 소득이 차이가 큽니다. 이게 자산을 많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정말 부자들이에요. 예,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서울로 한정해서 보면 주거 선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뭐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계속 올라가진 않을 것이니 예. 뭐 조정을 일부 좀 주춤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비수기라든지. 그럼 그때 좀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예, 좀 어차피 우리는 계단식으로 오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가 또 쭉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다 또 계단식, 왜냐하면 이거 너무 높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또 쭉 이렇게 가거든요. 가다가 또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대부분 부동산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예요. 기회는 있을 거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지역이라든지 뭐 평형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주변에 이제 좀 부동산 좀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분하고 상담해도 좋고요. 예, 아니면 우대방에 한번 오세요. 그냥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교수님 만나면 예, 저 만나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 설렁하고 역삼 중앙에 있는데요. 제 전화번호는 이렇게 제 밴드라든지 검색해 보시면 제 전화번호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물어보시고 그죠. 예, 지금 이런 어느 타임이 괜찮으신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천천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저는 크게 여러분 하셔도 괜찮을 시점이라고 보고요. 내년 내후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지도 안 하고, 그리고 예전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인가 그때 전세 최고가 찍을 때 그죠? 네. 예, 그때는 전세 집을 보기 위해서 20분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가요. 저희 강서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먼저 계약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계약 통장을 공개를 합니다. 그게 보면 순서대로 한 5개가 들어와 있어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가계약금을 넣으니까요. 네.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5명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 10분, 그 다음 11분. 거의 동시에 다 들어오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을 딱 그냥 해가지고 이분 이러고 나머지는 다 돌려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건 재밌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올해 정도에 이렇게 제가 그냥 집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장에 가보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이렇게 내가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살 생각도 전혀 없는 분, 뭐 필요도 없는 분한테 나는 갈아타기도 지금 뭐 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뭐 지금 있겠다 이런 분은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시려고 하는데 그죠.
조금 좋은 조건에, 조금 좋은 지역에, 조금 좋은 시기에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려거든 지금 이제 좀 알아보시고 정보를 좀 모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다 예, 실수자겠죠. 맞습니다. 뭐 지금 상담을 뭐 그렇죠. 투자자가 예. 오지는 않을 것이고 예, 갈아타기를 좀 어떻게 좀 카테고리를 나누시고 예. 어떻게 좀 가이드를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중에는 2030 세대가 지금 상급지는 아니고, 그죠? 대부분 뭐 상급지를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급지도 아니고, 우리가 뭐 1급지, 2급지, 3급지다 그러면 3급지 정도. 예,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2급지 정도로 옮기려고 하는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마용성.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마용성이라 그러면 한 15억에서 20억 사이는 되는데, 그게 아닌 아파트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뭔가 트라이 해보려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 다음 40, 50대 분들은 이제 2급지에서 1급지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강남, 여의도, 막 이런 쪽 생각하셔가지고 가장 많은 건 송파입니다. 예, 왜 송파가 그러죠? 살기가 좋아서. 엘리트하고, 네. 엘리트라고 그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요 아파트 제일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야, 이 아파트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 돼 갑니다. 이야기해도 그냥 그 아파트만 사시려고 해요. 애 키우기 좋고요. 진짜 좋은가 보다. 예, 거기가 5,000세대, 6,000세대 되고요. 엘스하고 리센츠는 초중고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들어오면 한 12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예, 애들 키우실 수 있고, 그게 그 안에서도 학원가가 있어요. 원래, 예, 송파 쪽에 보면 잠실 학원가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대치동에 되게 가까워요. 우리가 그 대치동하고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가깝습니다. 잠실 세내역입니까? 신천, 예전에 신천역이었는데 그 앞에서 버스를 저쪽으로 대치동 쪽으로 가는 버스 타면 어지간하면 다 가요. 그쪽으로. 예. 그리고 한 서너 정거장 뭐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학군도 그쪽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그쪽을 제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저 같은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30억, 20억씩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현금은 별로 없고 우리나라 분들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현금을 뭐 10억씩 이렇게 저축하고 들고 있는 분이 잘 없고 네. 대부분 집 한 채시고 뭐 조금 들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팔고 그죠? 좀 줄여가거나 뭐 이러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려고 하는 이것도 따지면 갈아타기 수요죠. 어쨌든 집은 있으셔야 되니까 뭐 그런 수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지방을 팔고 서울로 오시는 분들 이런 수요들도 꽤 있어요. 근데 터전이 그쪽 아닙니까? 지방 아닙니까? 사는 건 지방에 사시는 거죠. 전세로. 지방에는 팔고 전세로 살고 서울에 거 하나 사놓고 전세 주고 이런 투자 수요.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이런 수요. 그다음에 여기 오를까? 그냥 서울이 오를 거니까 그냥 서울 사자.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방에 이제 특히나 보면 뭐 15년, 20년 이렇게 된 아파트들 제일 재미없는 아파트가 15년, 20년 된 아파트잖아요. 이게 30년, 40년 되면 재건축도 그나마 아니고 뭐 신축도 아니고 준신축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15년, 20년 된 아파트가 제일 재미없어요. 그리고 살아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고칠 게 생겨요, 이제. 그렇죠. 이걸 인테리어 확 뜯어 고칠까 말까 하는데 살면서 인테리어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다 짐을 옮겼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이사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내역 연수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팔자 이렇게 팔고 새 집으로 전세를 가시고 지방은 그 전세 뭐 별로 올리지도 않고요. 나가라는 말도 안 합니다. 지방만큼 전세 살기 좋은 동네들이 없어요. 물론 지방에도 아주 좋은데 그저 부산 해운대 뭐 대구 수성구 이런 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거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살기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편하게 사시고 서울에 이제 알짜배기 하나 사놓고 이런 또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4개 정도로 볼 수 있는 카테고리 거죠. 4개 정도로. 예. 지금 분위기를 보면서 아마 좀 조급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예. 갈아타기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희가 이제 통계를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갈아타기는 상승기 때 한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상승기 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계를 어떻게 내봤냐 그러면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20, 30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초 매입일 가능성이 크고요. 20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주택 보유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0,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보유율도 60%, 7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뭘 산다는 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갈아타기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20, 30대도 많이 사고 60, 40, 50대도 많이 사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40, 50대는 많이 사는데 20, 30대가 적게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비중 차이를 본 거예요. 그래도 봤더니만 2021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비중 차이가. 즉, 막 그때는 전부 다 많이 살 때니까. 그냥 전부 다 많이 살 때. 2030도 많이 사고 4050도 많이 살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4년 1분기 때 보니까 네. 그 비중 차이가 거의 14% 정도로 벌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4050은 갈아타기를 좀 하는데 2030은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연끌 해가지고 피 본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30 세대들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 빨리빨리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2030이 사는 거는 대부분 최초 매입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오히려 그죠. 그리고 작년 같은 1분기에도 보면 거의 뭐 8% 9%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비중 차이를 본다 그러면 좀 조정기나 하락기 때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갈아타기를. 근데 왜 그런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우리가 하락을 하면 예전에 그 금리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하락률은 비슷했어요. 20% 30% 정도. 지방도 마찬가지로 20, 30%씩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10억짜리가 20, 30% 떨어지는 거하고요. 1억짜리가 20, 30% 떨어지는 건 금액 차이가 커요. 네. 서울은 3억 떨어지는데 1억은 3천만 원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네. 3천만 원 떨어지는 건 물론 뭐 이제 극단적인 비교긴 한데요. 3천만 원 떨어지는 걸 팔고 10억에 3억 떨어진 걸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예, 금액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주거선호지역으로 옮기는 이 갈아타기. 어쨌든 우리가 갈아타기를 제가 아까 뭐 60, 70대 분들이 집을 줄여나가는 것도 갈아타기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아타기란 정의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네. 어쨌든 내가 지금 있는 집에서 좋은 집, 뭐 규모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으로 옮기면서 주거의 질도 높이고 수익도 얻고 그죠? 이런 걸 같이 하려고 하는 수단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주거 선호 지역으로 이제 옮기시는 것이 많을 거라고 보고 현재 이제 그렇게 갈아타기 하는 비중 차이를 본다 그러면 하락기 때 주거 선호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수요들은 오히려 하락기나 조정기 때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의 갈아타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뭐 주거 선호 지역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시작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니, 지금 좀 오른 걸 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시점이 몇 개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승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2013년 8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22년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보면 상승기는 상당히 오래 가고요. 이게 대규모로 입주 물량이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상승기는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이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뭐 이게 얼마만큼 매년 오를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뭐 지금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만 아직까지 시작인 시점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저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사개년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제일 많이 그 갈아타기 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양천구예요. 양천구? 예. 왜 양천구예요? 제가 볼 때 그 학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갈아타기를 많이 하는 게 40, 50대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20, 30대도 갈아타기 하긴 하지만 그래서 20, 30대, 40, 50대가 갈아타기 하는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학군 때문에 애들 때문에 집을 옮기는 게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물어보면. 그래서 내가 이게 학군 때문에 종파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다 컸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천구가 제일 그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이렇게 높은 5개 지역을 이렇게 계속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양천구는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 광진구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광진구는 이제 뭐 송파구에 가까우니까 강남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강남구는 이렇게 한 번은 안 들어갔는데 세 번 다 1위예요. 그 제일 이렇게 비중 차이가 커요. 예, 그래서 40, 50대 매입 비중이 20, 30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학군 때문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일단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럼 실제로 좀 오시는 분들의 예. SEO도 학군 관련돼서 갈아타기가 좀 제일 많으신가요? 예, 물어보면 애들이 다 커서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럼 뭐 어떤
고민들이 좀 있으세요? 갈아타기나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와 관련돼서 상담을 하시면 제일 고민이 그거죠. 지금 이게 사도 되는지. 사도 되냐? 예, 예, 더 오를 것 같습니까? 네. 뭐, 아니면 조금 주춤할 때 또 내년에 들어가는 게 좋지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집값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저희 같이 이제 계속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이렇게 딱 보니까 갑자기 언론에서 뭐 집값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날 오시는 거예요. 그죠?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가서 중개업사한테 이야기 물어보면 무조건 사라고 그러고 여기 제일 좋다고 그러고 막 이러시니까 예, 그냥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유튜브 하시니까 예. 유튜브 하락론 유튜브 이렇게 보여주시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하락 이런 분들은 또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오른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어디서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유튜브 봤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보지 마세요.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한 게 저도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그 내 집 마련 콘서트 이런 걸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그 어떤 지표를 보시는 게 좋고 어떻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 이게 저는 뭐 집을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 후랭이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직장에서 월급을 거의 35년간 이렇게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여기 출연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하락론자라든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게 주수입원인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충성 고객이 생기고 수입도 좋아지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혀 그런 거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전엔 대학에 오래 있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뭐 시장주의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예.